이번 사연은 술 마시면 과격해지는 남편 때문에 시댁을 뒤집어 엎고 이혼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만에 이혼 중입니다. 15개월 아이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써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욱하면 물불 안 가리는 남편과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고 협의 중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고 아들만 감싸는 시부모님을 보며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술 먹고 개가 되는 아들 잘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남편이 욱하면 물불 안 가리고 화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만 할게요.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로 그날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갔다 오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서 남편은 저에게 늦을 것이니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아이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쿵쿵 소리에 깨서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나가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서 소파에 앉아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안 벗겨져서 짜증이 났는지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쿵쿵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제 손을 팍 치면서 셔츠의 단추가 다 떨어질 정도로 억지로 셔츠를 벗고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화장실로 가서 계속 욕을 하면서 양치를 하고 나와서는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화장대 위에 있던 로션이며 액자며 바닥에 다 쓸어서 떨어뜨리고는 야! 이러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안방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팍 밀치고 현관으로 가서 저에게 담배 어딨어? 담배 내놔! 이 말을 몇 번을 하고는 신발장 위에 있던 신발들을 손으로 싹 쓸어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밀려 넘어져서 손을 잘못 짚었는지 손목을 삐었어요. 새 담배를 찾아서 주었더니 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라이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급한 대로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캔들에 불을 붙여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길래 나가서 피우고 오라고 했죠. 제 말에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추운데 베란다 문을 활짝 열더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리고 피우던 담배를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 담배를 집어다 불을 끄고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안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하더군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화장실로 가려는데 제 발소리를 듣고 남편은 숫자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기 방에서 아기가 깨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달래서 다시 재우고 좀 있으니 조용해지길래 남편이 잠든 것 같아서 아기 안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남편과는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부터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당장 쫓아가겠다는 것을 말려서 진정시켜드리고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일 갈 시간이 되니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톡으로 어디냐고 물으면서 자기는 출근한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하더군요. 친정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서 난장판이 된 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저의 팔을 치고 밀치고 할 때 생긴 멍자국과 손목 삔 것에 대해 진단서 끊어 놓았고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어디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저와 아기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기어코 친정으로 와서 배를 누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 앞에 있는 남편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뒤에 돌아갔고 저에게 전화해서 계속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폭력적이어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서 충분히 상담을 했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소송 이혼이라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을 때 친정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너희 이혼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며 소송 이혼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남편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온 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뭘 이런 일로 이혼을 시키냐고 하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그따위 미친 소리 할 거면 여기 왜 왔냐고, 당신이 이렇게 미친 여자이니까 아들도 저 모양이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아빠도 시부모님에게 살면서 별 미친놈 많이 봤지만 저렇게 평소에는 순한 척을 하고 살다가 술 처먹으면 여자 괴롭히는 놈은 처음 본다고, 저딴 정신병 심한 놈이랑 우리 딸이 함께 살다가는 무슨 사단이 나도 날 것 같다고 당장 이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계속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지럽혀진 집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제 진단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복잡하게 일 만들지 말고 순순히 이혼해달라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죄송하다고 하며 계속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땡땡 아빠 술 마시러 가면 계속 걱정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것이 한이 돼요. 부모도 감당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어요? 어머니가 평생 잘 모시고 사세요. 이렇게요. 2주 정도 남편은 저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포자기하듯 이혼해주겠다고 해서 협의 중이에요. 변호사와 상담 중에 변호사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고쳐볼 생각도 말라고요.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하셔야 한다면서 처음에는 술 먹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술 안 먹고 맨정신에도 이런 과격한 짓을 할 것이라는 말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강도도 점점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거나 고쳐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의 이런 행동은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하는 순간 남편이 태도를 바꾸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지금은 협의 이혼에 순순히 응하고 있지만 완전히 갈라설 때까지는 마음 놓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해주더라고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저의 사람 보는 능력을 원망해야겠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위로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예의 없게 구는 신우를 시아버지와 남편의 힘을 빌려 오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30대 중반, 결혼 3년 차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만 2년 넘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다른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우이가 항상 문제였죠. 이젠 문제를 일으키는 신우가 제 인생에서 아웃되거나 저에게 꼼짝 못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오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혼자 남편과 신우를 키웠다고 해요. 저희 아버님은 참 성실한 분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저희 결혼할 때 저와 친정에 미안해 하셨어요. 많이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취업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모두 봐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외모도 많이 닮았지만 성실함과 자상함도 많이 닮았습니다. 신우는 자기를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유일한 여자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많이 감싸주며 키웠던 것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아버지와 오빠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신우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봐서는 타인들에게도 그렇게 잘난 척하며 잔소리를 하는 사람 같습니다. 신우는 자기처럼 똑소리나게 살아야 한다고 자주 말을 합니다. 결혼 전부터 이유 없이 신우는 저를 싫어했어요. 신우와 저는 동갑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비용 반반했고 맞벌이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맞벌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버는 돈도 비슷합니다. 결혼하면서 홀로 남게 될 시아버지를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잠깐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전업으로 살고 있어요. 분명 저는 신랑과 반반 결혼을 했지만 신우는 저에게 해온 것이 딱히 없으니 시아버지께 잘하라는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셔라. 제사 음식 절대 사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버지 자주 찾아뵈어라. 반찬에다 드려라 등의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잘해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다 합니다.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주도를 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 때는 제가 손수 차례 음식을 다 했습니다. 남편이 돕느라 열심히 도왔지만 둘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음식 일일이 다 하지 말고 마트에서 사다가 하자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트에서 음식을 거의 다 사다가 차례며 제사며 지냈습니다. 신우는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정성이 부족하다 어떻다 하며 참 많이도 뭐라 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신우이지만 저를 부르는 호칭은 땡땡엄마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를 부른 적이 없이 그냥 할 말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시아버지나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호칭 없이 말하다가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땡땡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딱히 신우에게 새언니라는 호칭을 듣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아버지 댁에 간 적이 5번이 안 돼요. 집안 대소사를 저희 집에서 치르니 갈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겠다고 해도 시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면 제가 청소라도 하고 집안 살림이라도 할까봐 미안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대신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셨어요. 아이도 볼 겸 식사도 할 겸 해서요. 그리고 댁에서 드실 반찬을 가져가실 겸 해서요. 상황이 이러니 친정에서는 저희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곤 했죠. 친정엄마가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남편도 친정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신우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친정에 자주 가면서 시댁에는 왜 자주 안 가냐고 따지는 것이었어요. 양가를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신우도 알면서 생트집을 잡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상황 설명은 해주었어요. 제 설명을 듣고도 신우는 제가 친정만 자주 가고 시아버지를 찾아뵙지 않는 것은 시댁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우기더군요. 이런 사람과 얘기해봤자 내 정력 낭비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우에게 알겠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자주 가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한 것을 왜 묻냐고 타박을 하더군요.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남편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댁에 자주 가야지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가 여태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을 남편에게 모두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왜 말을 안 했냐고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할 때 저는 아버님께 앞으로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 힘들게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놀라시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와 신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운 본인 탓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뭐 이렇게 착하기만 해서 당하기만 하고 사냐고 아버님만 믿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남편 생일이었어요. 주말에 저희 집에 시아버지와 신우가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신우는 또 트집을 잡더군요. 음식이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을 보니 사온 음식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사는 평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마트에서 사오기는 했지만 어제가 휴일이라서 생일 음식은 제가 다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신우에게 음식이 맛이 없냐고 묻더군요. 대답도 듣지 않고 맛없으면 먹지 말라며 수저를 뺏어서 설거지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우에게 너가 새언니에게 지금까지 한 짓들을 이제야 알았다고 너희 새언니가 착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했습니다. 그런 짓을 멈추지 않으면 너는 너의 자식들 앞에서 오빠에게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앞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했어요.
신우는 남편에게 제가 잘못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말 한마디도 못하냐고 하더군요. 신우의 말에 시아버지께서 이년저년 하시면서 너희 새언니가 잘못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못되게 시집살이 시키면 요즘 세상에 누가 참고 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시댁에 잘하라고, 새언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말했어요. 제가 더 잘하면 되니까 아가씨 그만 혼내시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착한 새언니를 트집 못 잡아 안달일 수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여기도 아버님 댁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우는 오열을 하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잔치에 와서 못된 소리나 하다가 재수없게 울기나 한다고, 그럴 거면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신우 남편에게 당장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 신우에게 제가 아무도 안 들리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내 편이니 앞으로 아가씨는 나에게 함부로 못할 것 같다고요. 신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웃으면서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억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마저 다 하는 모습에 저도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를 계속 두고 보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쌓여서 일이 크게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신우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만 저한테는 안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우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저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제가 직접 잔소리를 할 생각입니다. 저를 참으로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우를 끌어안고 갈 생각이기는 해요.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은 아버님과 남편,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뺨 3대를 때려 내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예쁜 4살짜리 딸 키우고 있어요. 수남편이라 키우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고 애교도 많아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1년 육아휴직 후에 복직해서 맞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연 끊었는데 얼마 전에 집에 찾아와서 저를 밀치고 아이 보는 앞에서 손까지 올리더니 번쩍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은 것이죠.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시어머니 뺨을 3차례 때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을 때 탁자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렸는데도 끝까지 저에게 다가와 제 뺨을 때리고 저한테 뺨을 맞고 하는 사단이 난 것이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맞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때린 사람이 누구인데 신고할 테면 하라고 하고 내쫓았어요. 저희는 3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린 후로 몇 번 찾아뵙는 동안 별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좀 넉넉한 편이고 시댁은 어려웠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본인 집에서 뻔히 나올 것이 없는데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어머니예요. 그것도 남편이 성인이 된 후에 들어온 분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몇 번 본 이후로 언젠가부터 철이 없다 할까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시댁에 갈 때 빈손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냥 돈으로 주지 그랬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분이 참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갔죠. 그냥 넘긴 것이 잘못이었는지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생신이거나 무슨 날만 되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금액대도 3, 40만 원짜리, 그런 날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부담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디 그게 되나요? 그래서 상견례 때 말을 바꿀까 봐서 걱정을 했습니다. 예단 어쩌고 하실까 봐요. 그런데 상견례 때는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더니 둘이서 알아서 결혼하는 것인데 우리가 뭘 바라겠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양가에 둘만의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말해 놓았는데 친정은 여유가 좀 있어서 신혼집을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이 거절을 해서 아빠가 사내 놈이 절해야 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친정아빠는 대출을 끼면 이자가 아까우니 무이자로 신혼집 마련할 돈을 친정에서 빌려주겠다. 이것까지 거절하면 장인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아 아빠 말씀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하냐며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본인과 시아버지 선물로 명품을 사달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돈 없다 말해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 브랜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날에 시댁에 가보면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 보러 가야 한다면서 저희가 와 있는데도 나가시더군요. 이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시면 제가 조금은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퍼다 주면서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장가 같다고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저에게 미안해 하시지만 시어머니를 말리지는 않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암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뭐 해달라 하면서 압박을 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고 저에게 협박도 하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는 이런 것도 해왔더라. 저런 것도. 이러시다가 너는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노골적으로 말하고 화를 내셔서 남편이 어머니 자식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라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뭐든 꼬투리를 잡아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임신한 저에게 아들 아니면 지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인연을 끊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시부모님은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한 번은 아기 본다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종종 신랑이 시아버지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리긴 했어요. 포기했는지 그 후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 만에 시어머니가 집 앞에 나타난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시부모에게 할 도리도 전혀 안 하는 나쁜 며느년이고 손녀 뺏어간 나쁜 년이라고 하고 다니셨다네요. 퇴근해서 집 앞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길래 동네 창피해서 들어가서 얘기하자니까 저를 때리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저도 손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꾹 참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이 앞에서도 저에게 손을 올렸어요. 그날 다행히 남편이 쉬는 날이어서 집에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일찍 데리고 집에 와서 남편은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려고 하고 남편은 말리고 있는데 아이가 울면서 엄마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이까지 밀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네가 뭔데 내 가족 건드리냐고 네 자식들 손주들한테나 바라라고 하면서 욕까지는 아니지만 막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못됐으니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저에게 또 달려들길래 제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 세대를 때렸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발광을 멈추더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동네가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제가 뭐가 억울해서 우냐고 했습니다. 재혼해서 남편 덕에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당신 자식들은 챙겨주고 남편 자식에게는 받으려 하고 당신 같은 계모는 쫓겨나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우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너희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네가 한 짓이 저기 핸드폰에 다 찍혀 있는데 신고하려거든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고할 것이라고 하면서 신고도 하고 찍은 영상 시아버지와 일가 친척들에게도 다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울음을 그치고는 가더라고요. 가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조만간에 시댁에 찾아갈 것이라고요. 찾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 시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영상 보여드리고 어머니 내쫓아버리라고 말할 것이라고요. 그날 자기 전까지 정말 가슴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많이 신경 쓰였고요. 남편은 이제 아버님과도 연락을 안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만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동안 아버님은 뭐하고 계셨냐는 것이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가끔 보내던 문자도 오지 않네요. 저에게 아들 뺏어간 년, 손녀 뺏어간 년, 시부모를 우습게 하는 년, 이런 문자를 보내곤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잘못 들어온 여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은 평생 모를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인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던 시모와 편들던 예랑에게 시원하게 파혼 선언을 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똑소리 나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니 정말로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겠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예비시댁과 갈등도 있지만 결국 예랑이 문제라는 생각에 파혼을 결심하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2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5월에 결혼 예정이었고요. 둘 사이에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비시댁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될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신경 쓰였어요. 결혼하면 저희는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둘이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얘기가 되었고 그대로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집은 서울에 마련할 예정이었고 친정도 서울이에요. 시댁은 서울에서 먼 지방이라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잔치가 있을 때는 예비시댁에 가서 2박 3일을 있다가 왔어요. 많이 불편했었죠. 결혼 예정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예비시댁이었고 결혼해서 완전히 시댁이 되었더라도 내 집이 아니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비시댁 사람들이 저에게 못되게 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해주는 편이었죠. 그런데 가끔 어머님이 던지는 말이 많이 거슬렸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으시고 결혼하면 남편을 떠받들고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거의 눈만 마주치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아이는 바로 가져야 한다. 시댁에 한 달에 2번 이상은 와야 한다. 시부모에게 더 주는 것은 상관없고 용돈을 최하 2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등의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함께 듣고 계셨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미혼인 신우는 본인 엄마가 하는 말을 말리지는 않고 거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시아버지와 신우도 참 양심 없는 사람들 같이 느껴졌습니다. 얘랑에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듣고 넘기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중에 어머님 말씀대로 다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상황 봐서 하면 된다는데 말이 쉽지. 만약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나에게 책임 추궁을 할 텐데 그때는 어쩔 것이냐고 했더니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면 된다고 뭉뚱그려서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로 살면서 아이는 적어도 3년 정도 후에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바로 가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는 아이가 왜 안 생기냐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 뻔하잖아요. 분위기로 봤을 때 어머님은 아들에게 뭐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오라는 말씀도 너무 부담이었어요. 다녀오는데 드는 톨비 기름값도 무시 못하고 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 당일로 다녀오지 못하고 하루 자고 올 텐데 저희 신혼생활이 시댁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싫었습니다. 제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이지 시댁에 맞춰서 살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2번 이상 시댁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용돈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꺼려졌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란 돈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적지도 않은 돈이에요. 저희는 돈을 더 모으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도 미루고 있는데 시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는 20만 원이라는 돈은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찾아뵈면서 쓰게 될 돈과 더불어서 너무 부담스러웠죠. 얘랑에게 이런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얘랑은 그냥 듣고 넘긴 다음 나중에 결혼하면 그냥 못 들은 채 하며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나도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나와 눈만 마주치면 이 얘기를 하시고 통화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 얘랑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하의 못된 며느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협박같이 들리기도 한다고 했고 그 원망은 누구에게 하시겠냐고 뻔히 나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랑은 결국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있냐더군요. 그러더니 우리가 잘하면 언젠가는 자기 엄마가 우리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양가에서 보태주는 것도 없고 우리 힘으로 결혼할 예정이었고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어머님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스트레스 줄 것이고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우리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얘랑은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하면 되지 않냐고 가볍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얘랑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님 요구사항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고요. 양심이 있는 부모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 결혼에 보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라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머님이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가족들이 나서서 말려야 하는데 말리지 않는 것을 보면 얘랑 내 가족 모두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어머님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해도 이 결혼 할까 말까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자기를 보니 솔직히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없는 결혼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혼하네 어쩌네 하면서 불행해지느니 여기서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했어요. 얘랑은 며칠 뒤에 전화로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얘랑 앞에서 말은 단호하게 했지만 저도 바보같이 미련이 있었나 봐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얘랑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돈을 안 주면 되지 않냐? 시댁에 안 가면 되지 않냐? 하는 단순한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모자란 사람과 결혼을 하려 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 전에 자기 집에 데려가서 2박 3일 재우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실을 보면 내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게 얘기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얘랑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내가 까탈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불행할 것을 뻔히 알면서 결혼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좋은 여자 만나라고 했더니 얘랑은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너도 이러더라고요. 얘랑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공감도 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요. 제가 남자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암튼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 사연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부려먹으며 아들 집에서 쉬다 가려는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내쫓아 버렸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기 엄마입니다. 주말마다 아기를 보러 와서 1박 2일간 계시다 가시던 시부모님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대요. 신랑과 싸우다가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연 끊자고 했다네요. 시부모님이 사과하시더라도 쉽게는 안 받아줄 생각이에요. 쉽게 받아주면 저를 또 우습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실 분도 아니기는 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사과를 할 수는 있겠죠. 손주가 보고 싶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의지를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는 진통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두들 복 받았다고 말해주었죠. 조리원에 2주 있다가 퇴원해서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주중에만 오셨는데 처음에는 모유수유만 해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시간도 없었네요. 시부모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 집에 돌아온 주에 시부모님께서 아기가 또 보고 싶다고 주말에 오셨어요. 시댁은 왕복 6시간 걸리는 거리라서 1박 2일로 왔다 가셨죠. 첫 손주라서 보고 싶은 마음 이해가 가서 흔쾌히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셔서 시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제가 일을 하는데 말로만 도와주시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보다 차라리 시아버지께서 더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적다 보니 또 화가 나네요. 밥도 제가 해서 차리고 설거지도 제가 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신랑이 했고요. 신랑이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일요일은 좀 편했지만 토요일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가씨가 아이 낳으면 그때도 이러실 건가 하는 생각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모유수유하고 아기 돌봐가면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정도는 못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산모 며느리가 한 밥을 드시면서 반찬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저 혼자 먹는 것이라면 대충 차려서 먹을 수라도 있는데 시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니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 친정아빠가 2시간 정도 계시다 가셨는데 모유수유, 유축 등등의 일 때문에 친정아빠가 계시는 것도 불편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다음 주말에 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나마나 1박 2일이었죠. 신랑에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신랑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시다가 반찬 투정이나 하신다는 말은 차마 안 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만 말했는데 신랑은 제 말에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며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신랑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손주 보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가는데 굳이 누워서 울고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 신생아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1박 2일간 주말마다 오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요. 옷이라도 편하게 입고 있다가 편하게 수유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와 계시면 옷도 제대로 입고 있어야 하고 2시간마다 젖을 물릴 때 방에 들어가서 수유를 하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밥을 차려야 하고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이렇게 먹니? 이러시면서 신랑 제대로 먹이는지 감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 웃는 표정으로 시부모님을 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서 심술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더 기분 나쁘게 굴더라고요. 제가 잠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유 수유하느라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주 동안 시부모님은 주말에 3번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1박 2일 계셨고요. 그 후로는 2주에 한 번꼴로 오셨습니다. 말로는 손주 보고 싶고 주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안 오시니 살림도 도와주고 하려고 오신다 했지만 매번 오실 때마다 결국은 편히 쉬다가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어른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시어머니 성격에 제가 불만을 얘기한다고 듣고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요. 시부모님 오셨을 때 토요일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신랑이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요. 시부모님 와 계셔도 아기 잘 때 저도 자고 아니면 옆에 누워있고 그랬어요. 식사 때가 돼도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식재료 주문해서 택배로 온 것들 신랑에게 냉장고에 정리해 달라고 하고 일요일에는 신랑이 요리, 식사 차리기, 청소, 빨래 다 하도록 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바뀌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반갑더라고요. 제가 바라던 바였으니까요. 신랑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더니 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더군요.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꾹 참고 시어머니에게 냉장고에 식재료 있고 양념은 어디, 냄비와 그릇은 어디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머님 요리 실력이 정말 좋으시다고 하면서 잘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빨래는 오늘 해놓지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시댁에 있는 세탁기랑 같은 세탁기이니 돌리시면 된다고 했어요. 세탁기 위에 건조기가 있는데 건조기 다 돌아가면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놓기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건조기는 제가 작동시키겠다고요. 그리고 손빨래 할 것들은 따로 바구니에 담겨 있으니 그것들은 손빨래를 해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까지 시어머니는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잠도 잘 못 주무셨는지 얼굴도 푸석푸석 하시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서 신랑이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는 듯이 신랑에게 당신이 하시겠다고 비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투도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웃기기도 했습니다. 모른 채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아기 젖 먹이고 좀 있다가 나가서 밥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신랑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비키라고 하시더니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시더니 푸념을 하시더군요.
아들네 집에 와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시어미는 본인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이러시는데 저도 욱해서 시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는데 제가 말을 막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산후조리 기간인데 그럼 오셔서 저를 부려먹고 편히 쉬다가 가시려고 했냐고요. 시어머니는 옛날에는 다 그랬다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못된 시어머니나 그랬지 정상적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몸조리를 잘 해주었다고 들었다 했더니 그런 시어미가 어디 있냐고 하길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맏며느리가 아닌데도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를 잘 못 모셨다고 자책하고 그리워하고 그런다 말씀드렸죠. 가끔 회사 동료들 중에서 산후조리 시댁에서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산후조리는 고사하고 시어머니가 부려먹어서 더 힘들기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오실 때마다 어머님은 아기도 봐주고 산후조리도 해준다고 하며 오셨는데 막상 지금까지 뭐 하신 것이 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럼 내가 여기 안 오면 되겠네 이러시더군요. 산모인 저 부려먹어서 편히 쉬러 오시려는 마음이시면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직장 동료들처럼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죠. 지금까지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나고 서럽고 하지만 제가 마음 넓게 먹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면 뭘 어쩔 건데 이러시더군요. 궁금하시면 또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뭐라 혼잣말을 하셨어요. 본인 잘못을 모르고 제 탓을 하시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신랑과 전화로 목소리 높여 싸우더군요. 아기 때문에 신랑이 전화 통화할 때 옆에서 듣고 있지는 못했는데 통화 끝나고 나서 신랑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하셨고 신랑은 엄마가 산모 며느리한테 와서 그렇게 했던 것을 몰랐다고 만약 진작 알았다면 자기가 못 오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엄마 며느리가 착하니까 몇 주를 그렇게 참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거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너도 똑같다며 다시는 시댁에 오지도 말고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안 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모르실 것 같아요. 알아도 절대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도 어른이라고 먼저 사과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더라도 받아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심으로 본인 잘못을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사과를 하시더라도 아이가 보고 싶거나 시댁에 제가 필요하니까 사과하는 척하는 것이 뻔할 테니까요. 다시 왕래를 하게 되면 진상며느리가 뭔지 좀 보여드리고 나서 잘해도 잘할 생각이에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바뀐다고 하는데 엄마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엄마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 하던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를 참교육해드리고 편안하게 산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정말 멋진 분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아이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했고 아이는 6살이에요. 한참 예쁠 나이죠. 시댁 방문 횟수 때문에 머릿속에 지진이 난다는 고민글을 읽고 제 경험을 올려요.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끌려다니면 한이 없고 잘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해야 대접받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전에도 항상 주말은 시댁에서 보내야 했어요. 주말도 쉬는 날은 하루였는데 그날을 시댁에서 보내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서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의 강요에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남편은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이직을 하고 지금은 주 5일 일해요. 전에 있던 회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 저도 일을 하지만 육아와 가사는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도 했고
돈과 상관없이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항상 안쓰럽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제가 다 하면서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일터에 있는 시간이어도 상관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씩 전화가 왔는데 딱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반찬은 뭐뭐를 먹었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먹으러 갈까? 이런 내용이 통화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시할머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할머님도 저에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 하고 있냐? 아기는 뭐 하냐? 이번 주에 몇 시에 오냐?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였어요. 그리고 매주 딱 하루 남편이 쉬는 날에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일요일 하루만 쉬니까 일요일은 남편과 저, 아기 이렇게 셋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남편도 피곤해서 일요일에 낮잠을 자고 싶어 했는데 시댁에 가게 되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휴가 때는 날 덥다, 어디 가지 마라, 아기 고생한다, 절대 어디 놀러 가지 마라 하시더니 휴가가 있던 주말에 시아버지께서 전화하셔서 밥 사줄게 와라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날이 너무 더우니 날씨 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에 할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밥 사준다는데 내일 와라 하시더군요. 저는 날이 너무 더워서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할머님은 아기 옷을 사줄 테니까 와라 하셨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아기 데리고 나가면 땀띠 생길 것 같다고 핑계를 대고 이번 주는 집에 있겠다고 하니까 할머님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땀띠 생겨도 된다. 넌 왜 이리 눈치가 없냐? 네 시애비가 밥 먹자고 오라 한 것 같냐? 애 보고 싶어서 오라 한 거지. 넌 그런 것도 못 알아듣냐? 넌 시애비 비위도 그렇게 못 맞추냐? 순간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아기 7개월 때였거든요. 매주 땀에 흠뻑 젖어가면서 남편 쉬는 날 하루를 시댁에서 보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과로하는 내 남편 쉬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 땀띠가 나도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제가 전화를 너무 안 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전화할 틈이 있나요? 하루에 많게는 5번도 전화를 하시는 시아버지인데요. 시어머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시어머니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말에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땀띠가 나게 생겼는데 할머님과 아버님 비위 맞추는 것이 중요한가요? 이 일로 시아버지는 엄청 삐지셨어요. 친정에서도 저희 아이 정말 예뻐합니다. 친정에서도 첫 손주이고요. 아이 보고 싶은 것도 친정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오빠도 그때는 미혼이었는데 저희 아이 엄청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다, 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너희 생활이 중요하다. 너희 셋이 주말에 쉬던지 어딜 가던지 너희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래야 너희 추억이 있다. 그러니 자주 안 와도 된다. 친정아빠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까지 할머님과 아버님 성화에 우리 셋이 시간을 보낸 주말은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리 셋이 그냥 집에서 쉰 거였어요. 그 다음 주말에 어김없이 시댁에 갔는데 아이가 그때까지도 낯가림이 심해서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는 낯을 가렸어요. 시아버지 보고 아이가 울었거든요. 그날 시아버지 지인이 잠시 오셨는데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아이가 낯을 가리는 것을 보니 자주 안 보나 보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시더군요. 자주 봐야 하는데 애들이 안 보여주네. 이러시는데, 아, 잘해봐야 소용없구나 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화가 나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는지 인상이 굳어지더군요.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에요.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정말 화가 났을 때 얼굴이 굳어지는 정도인 사람이에요. 속으로만 욕하고 화를 참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쉬어야 하고 아이와 함께 추억도 만들어야 하는데 할머님과 아버님께 맞춰드리느라 저희 생활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미쳐서 날뛰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해서 할머님과 아버님 전화 카톡을 차단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또 전화하셔서 뭐하니 밥 먹었니 하시다가 주말에 언제 올 것이냐고 하더군요. 주말에 친정 간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알겠다고 하시고 잠시 뒤에 할머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머님께도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또 너희 시애비 비위도 못 맞추냐는 말씀. 저희가 아버님 비위 맞추기 위해 살아야 되냐고 물었더니 좋게 봤는데 아주 당돌한 아이구나 하시면서 어디 네 맘대로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아버님 전화가 와서 할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며 저에게 얼른 와서 사죄를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죄를 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은 아버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저희가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한다고 하시던데 사실이냐고 여쭤봤죠. 일주일에 하루 있는 쉬는 날에 꼭 시댁에 가서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시냐고 재차 여쭤봤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주말에 시댁에 안 간 날이 없는데 아버님은 지인에게 우리가 잘 안 찾아뵙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말에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도 욕먹고 안 가도 욕먹을 바에는 일요일에 편하게 쉬고 욕먹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할머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하시더군요. 아버님과 할머님이 저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주말에 부르지 않겠다 한마디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아버님이야말로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님과 아버님 사이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머님이 대단하신 것 같다고, 저는 우리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제 일요일에 저희만의 시간을 보낼 것이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마디 더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할머님과 아버님이 화가 나서 못 견뎌 하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뭐라고 하시려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잘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아주 자기들 생각만 하는 못된 늙은이들이 그 나이 먹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들도 당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어머님이 할머님과 아버님에게 얼마나 치이면서 살아오셨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속에서 잘 견디고 살아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더 힘들어지지 않으시겠냐고 했더니 이제 그 정도는 나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있었던 일 전부 말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일요일은 늦잠 좀 자고 싶었다고, 늦잠 좀 자고 일어나서 우리만의 시간도 갖고 그러자고 말하는데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를 했네요. 그 뒤로 할머님과 아버님은 한동안 삐지셔서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만 전화를 드렸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제가 전화를 드리면 목소리 톤이 높으셨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머님은 당신이 못했던 것을 대리만족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암튼 저와 통화를 하면 어머님은 꿀 떨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간 시댁에 간 것이 10번 정도 되었어요. 명절이나 무슨 날 빼고는 시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가끔 아이 보고 싶다고 혼자서 저희 집에 오셨고요. 2년 지나고 나서는 아이도 좀 크고 해서 좀 더 자주 찾아뵙기는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해요. 아버님한테 전화로 제 생각을 말할 때 정말 떨렸거든요. 후폭풍이 많이 두렵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말을 해보니 별일 없더라고요. 요새도 가끔 신랑이 진작 좀 그러지 그랬냐고 농담 삼아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떨려도 할 말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따지며 할 말 못하고 시댁에 끌려다니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남편에게 짜증내게 되고 내 짜증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시댁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 제 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동서에게 시어머니와 자기 아이들까지 떠맡기려던 형님이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개월 조금 안 된 새댁입니다. 시댁 문제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말한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머님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자기 자식들도 제가 돌보도록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인격자시라 상식을 벗어나면서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형님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희 신랑은 형, 누나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병이 있으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애교 많고 자상한 막내 아들입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신랑은 저에게 조심스레 어머님과의 합가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시부모님 노쇠하시면 상황에 따라 제가 모시고 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님이 형님 댁 애들 두 명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일이 많이 바쁩니다. 두 분 다 야근이 잦고 철야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절반은 조카들이 어머님 댁에서 자고 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저에게 조심스레 합가 얘기를 꺼내길래 저는 어머님과 합가는 가능하지만 조카들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과 조카들까지 맡게 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힘들고 귀찮아도 저녁상 꼬박 차려야 한다는 것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시조카들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틀린 것 하나 없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시어머님께 저희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누구와도 합가하지 않겠다고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시집살이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생활 방식이나 시어머니 말투 등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 정도는 친정엄마와 관계에서도 존재하는 트러블 정도이니 어디 가서 제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혼날 정도로 편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홀로 생활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님처럼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이 모실 줄 알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맞벌이이고 퇴근이 늦고 해서 형님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기들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과 합가해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방이 두 개이고 계약이 내년에 끝나면 이사를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만 어머님과 애들을 맡아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계약이 여름에 끝나니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머님을 모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도 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빈 방이 하나가 있으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카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양육 문제에 대한 고심 끝에 나중에 아기를 한 명만 낳기로 결혼 전부터 합의를 봤거든요.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맞벌이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몸도 건강하지 못한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맡길 수 없을 것 같고 친정엄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랑과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맞벌이하며 베이비시터를 두던가 해야 하는데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기는 싫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신랑은 아주버님께 어머님은 모시고 싶으나 조카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딱 1년만이라고 하니 신랑도 저도 딱 잘라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또 나서 주셨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중에 건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누구네와 살지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시조카들까지 봐달라고 하는 것은 쟤네들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아주버님을 혼내셨어요. 내심 제가 바라던 것이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는 아이 곧 가질 계획이면 어차피 회사를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럼 일찍 그만둬도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엄마 혼자 계시는 것이 불안해. 너네도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 당연해. 1년만 어떻게 앞당겨주면 너네도 형네도 둘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보장돼요. 나중에 복직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권고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만두면 자진 퇴사가 돼서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저희는 평생 외벌이로 살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다. 그렇더라도 딸의 입장에서 엄마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은 알지만 부탁하는 것이다. 올케가 거절하는 것도 당연하다. 괜한 소리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신우 형님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저도 막 화를 내면서 거절했을 텐데 신우는 상식적이고 동생이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말에 거절을 하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나에게 얘기했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아주버님도 동서형님도 신우와 마찬가지로 다들 개념이 있으신 분들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신우와 그런 통화를 한 후 며칠 뒤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저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면 지금 그만두어도 되지 않냐며 짜증을 내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1년만 부탁하자는 것인데 형제간에 그 정도 부탁을 못 들어주냐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던 돈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요즘 장남 차남 같은 것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군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형님이 저에게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아이들 맡기는 돈 줄 테니 아이들과 어머니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욕 나올 뻔했네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말을 거칠게 하면 이상한 죄를 뒤집었을 것 같아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쌍욕을 퍼붓도록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것인가요? 본인이 낳은 자식을 왜 저한테 떠맡기려고 해요? 우리는 아이 육아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려고 아이도 하나만 낳을 계획이에요. 어머님은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카들은 못 맡겠어요. 그리고 형님 계산법이 참 비상식적이네요. 제가 육아휴직을 쓰다가 퇴직을 하면 권고사직이 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퇴직을 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받고 경력 단절이 돼요. 그럼 형님,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더러 퇴직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만큼의 돈 이상을 주셔야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용도 안 되는 금액을 저에게 주고 아이 둘을 맡기겠다고요? 형님은 저에게 아이들 1년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저는 앞으로의 경력이 흔들리는 일이 돼요. 형님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형님은 이기적이다 못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제가 모실 테니 아이들은 입주 베이비시터를 두시던지 하세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형님네 아이들 돌봐주게 하고 싶으면 평생 제가 벌 돈 이상을 책임지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었는데 형님은 저에게 너무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내가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고 그날 신랑에게 형님과 통화 내용 전부 얘기했습니다. 신랑도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냐며 화를 냈어요. 제가 형제간에 너무한 것인가요? 저는 아주버님네가 건강 안 좋으신 어머님께 애들 맡기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 커리어가 끊기고 말고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아이들 맡아달라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형님이 정말 몰상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싸우게 되더라도 이런 제 생각을 다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형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전부 읽어봤습니다. 제 마음을 다들 잘 알아주시고 형님이 몰상식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형님은 왜 그런 상식도 없는 행동을 하는지 정말 시댁 식구들이 형님이 무조건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으니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고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남의 일이니 읽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함께 분개해 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여러분들로부터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형님과 통화를 한 후로 형님과 몇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 통화를 할 때 형님에게 좀 소극적으로 말했는데 그 후에 통화를 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형님은 또 가족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말한 것과 같이 내 커리어를 책임질 수 있다면 형님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가족이니까 더 철저하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못 배웠나 보다 말했죠. 형님은 또 저에게 너무한다고 하길래 형님이 일을 그만두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했어요. 나는 경력이 단절되면 큰 손해이지만 형님은 나중에 다시 취업하면 지금 버는 만큼 벌 수 있으니 형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자면 우리는 둘째라서 시어머니도 형님이 모셔야 하는 것인데 나는 언제든 시어머니를 모실 마음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이 낳은 아이들까지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고 그건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했죠. 말 다 했냐고 하길래 아직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손이라고 그렇게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시나 본데 세상에 그런 권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인데 내가 형님 말대로 하면 형님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아이들 똑바로 데리고 있으라고 잔소리나 하고 나중에 원망이나 할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집만의 상황을 다 알겠냐고 하더군요. 특수 상황 같은 것은 없고 형님이 그냥 이기적이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남편은 아주버님네가 자주 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알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둘이 살 때보다는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머님이 워낙 깔끔한 분이시라서 모시고 사는데 큰 불만은 없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지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형님은 저에게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남편도 화가 나서 한번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화를 낼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화를 냈다고 하는 소리가 저 들으라고 하는 거짓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남편도 확실히 개념을 잡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나중에라도 형님이 어머님 뵙는다고 찾아오면 그때 또 얘기할 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주셔서 자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형제 간에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어머님이 싫어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할 얘기는 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번 사연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 자부심 부리며 스님님을 무시하던 남친과 남친 부모님 앞에서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8년 사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변한 남친, 그리고 공무원이 무슨 사짜 직업이나 된 것으로 착각하던 남친 어머니를 더 이상 참아주기가 힘들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는 중에 헤어졌으니 파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남친은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6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저와는 대학 CC였고 흔한 싸움 한 번 없이 잘 사귀어 왔어요. 남친은 부모님이 학원비와 독서실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 아무래도 형편상 데이트 비용을 제가 훨씬 많이 냈습니다. 남친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2년 되었을 때부터 데이트 비용을 8대2 정도로 제가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혀 불만이 없었지만 남친이 공무원 부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저를 무시하듯 말하니 제가 그렇게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던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남친 생활을 뻔히 아니까, 그리고 제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남친에게 쓰는 건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남친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남친과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남친은 제 직업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결혼해야 한다는데 자기가 합격하고도 저를 버리지 않고 사귀는 것이니까 영광인 줄 알라고 말하더군요. 네가 어디서 공무원을 만나보겠냐 이러는 것이었어요.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여러 번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오빠, 시험 준비하던 기간에 내가 번 돈으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장난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더군요. 근데 장난도 한두 번이잖아요. 자주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남친의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웃긴 것은 잘난 공무원이 데이트 비용은 똑같이 내고 조금도 본인이 더 내는 꼴을 못 보는데 치사한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친에게 썼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가 할인 쿠폰이 있어서 입장권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남친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친은 커플 콤보에 나초, 오징어 같은 것을 막 사더군요. 저희 둘 다 영화를 볼 때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고 팝콘이나 콜라 같은 것을 안 먹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얼마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을 보고, 아, 저게 자기랑 돈을 똑같이 쓰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저렇게 찌질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야 할지 의문부호가 붙더라고요.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만 해도 저는 CC였던 때 마음 그대로 남친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옹도 하기 싫고 남친이 내뱉는 숨결이 싫어서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지더군요. 사람이 정내미가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인 줄 그때 알았네요. 공무원 되었으니까 자기 앞길은 훤하니 자기하고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해와라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박봉이지만 평생 직장이라 조금 인정받는 정도인 것을 무슨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남친의 행동. 그리고 계속 보여주는 찌질함 때문에 언뜻 너는 내 아이의 아빠로서 탈락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마음속에 바로 굳어져 버리더군요. 그러던 중에 남친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뵙게 된 것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남친과 헤어지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그때까지 저에게 나쁜 인상은 아니었어요. 좋은 분들이라 생각해 왔는데 남친 어머니도 남친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공무원이지만 결혼 비용은 공평하게 반반으로 하라는 말. 하지만 예단만큼은 해와야 한다는 말. 한 번뿐인 결혼 기분 좋게 예단을 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 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붙으니 기분 별로였습니다. 남친 아버지 형제가 좀 많으신데 욕먹지 않도록 잘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남친 어머니에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안 그래도 내가 훨씬 조건이 좋은 기우는 결혼인데 내가 왜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듯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버는 돈에 반밖에 못 버는 남자와 결혼하는데 예단을 바라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신랑감으로 최고인 것을 모르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떠들고 다니는 소리라고요. 남친은 분명 공무원인데 자기가 무슨 사짜 직업인 것처럼 자부심을 부리고 있다고 했죠. 남친이 공시 준비할 때 자격지심이 엄청 있었는데 합격하고 나서 한동안 부리는 허세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남친의 허세가 평생 갈 듯해서 저는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자격지심 같은 것 없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남자도 많은데 내가 왜 내가 버는 돈의 반밖에 못 버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헤어져야겠다고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돈 잘 벌고 진짜 능력 있는 남자는 남친처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더라고. 저는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할 테니 남친은 같은 공무원 여자와 결혼시키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왔는데 저는 남친 손이 저에게 닿는 것조차도 싫어서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남친은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도 긴 연애 기간이 떠올라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굳게 먹고 남친에게 자격지심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했고요. 남친과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친이 공무원 부심을 부리며 저에게 네가 어딜 가서 나 같은 공무원 만날 수 있겠냐 하는 말을 할 때
이게 정말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시험 준비할 때 제가 번 돈으로 데이트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냥 그때는 남친을 사랑해서 내가 쓴 것이니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런 얘기라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를 몰래 찾아가 돈을 받아 시댁에 준 남편을 참교육하고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대놓고 저희 집에 한 푼 줍쇼 하는 남편에게 뭐라 했더니 꼴에 자존심을 세우더군요. 별거를 시작하고 남편은 울며불며 찾아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한참 떠나 있었습니다. 이젠 전 남편이 되겠네요. 전 남편과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도 저를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친근하게 안부 전화를 했고요. 남편은 마른 체형에 몸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의사세요. 연애 때부터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엄마에게 물어봐서 남편에게 끊이지 않게 먹였습니다. 1년에 2번 한약을 먹였고요. 약을 많이 안 먹어본 사람이라 그런지 약발을 잘 받는 것 같았어요. 살이 조금씩 오르고 보기 좋아지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사실을 알고 저에게 항상 고맙다 하셨고요. 저는 30이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남편 집이 형편이 좀 안 좋았어요. 남편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일용직을 나가시다가 아파트 경비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주부로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사이십니다. 저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았죠. 저는 성인이 된 후로 용돈 한 번 안 받아봤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만족감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부모님은 항상 더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고 해도 제가 안 받겠다고 했고 부모님이 옷이나 선물 같은 것을 사주셨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기는 좀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았어요. 너무 넘치게 사주시려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꾸준히 도움을 드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저보다는 많이 적었어요. 상관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집은 엄마 명의로 된 집에서 살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대출을 받아 살면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아이를 낳으려면 저축도 많이 해야 하는데 대출금 때문에 돈도 별로 못 모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너희 둘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태어날 내 손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 그 집에서 살라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 남편과 제가 번 돈 중에서 3분의 1을 저축했습니다. 둘이 살면서 먹고 쓰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시댁이 좀 형편이 안 좋기는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은근히 바라는 눈치이기는 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은 차를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바꾸냐고 했더니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정말 어이없는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남편은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 저와 여행을 자주 가고 싶은데 차가 작아서 불편하다고 했답니다.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큰 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좀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얼마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6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욕이 나왔어요. 쌍욕을 하면서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너희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왜 우리 부모에게 달라고 하냐? 나도 20살 이후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엄마 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더니 그 돈을 돌아가실 때 들고 가실 거냐고 하면서 우리가 돈 나올 곳이 어디 있냐고 여유가 되시니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이다. 사위도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가족이다 하더군요.
너네 거지들은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냐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거지 사위 새끼 차 바꿔주려고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여윳돈 만들어 놨는 줄 아냐 했더니 자기에게 거지라고 했다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부모님 찾아가 돈 달라고 했으니 거지 새끼지. 그럼 뭐냐고 했더니 별말 못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받은 돈 당장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주는데 1,000만 원이 적은 5,000만 원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1,000만 원은 어디 있냐고 추궁했더니 자기 부모님에게 주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당장 1,000만 원 보내시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썼는데 어쩌냐고 하더군요. 그 돈 남편이 우리 아빠 찾아가서 받은 돈인 것은 아시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대박이었어요. 그럼 좀 어떠냐? 너희 집은 여유가 있지 않냐? 이러시는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1,000만 원 빚을 내서라도 당장 보내라고 했습니다. 없이 사는 시부모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길래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너 같은 거지 새끼와는 이혼이라고 말하고 친정으로 짐 싸서 왔습니다. 어떻게 장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나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 핑계를 대며 장인에게 삥 뜯는 거지 새끼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냥 한 번만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제 동생이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언니 핑계 대면서 돈을 뜯어가서는 이미 1,000만 원을 사돈어른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도 엄마 아빠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 부모님도 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돈 들고 가실 것이냐는 말에서 게임 끝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인간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친정으로 와 있는데 남편은 매일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며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니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가증스러워 보이기만 했어요. 며칠 찾아와서 빌고 있는 남편에게 너는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쉬워서 울면서 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반성을 할 기본 인성이 돼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 들고 가실 것이냐는 말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했죠.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거지들이고 우리 부모님은 뜻하지도 않은 거지 적선하려고 나 결혼시킨 것이 아니니까 당장 이혼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옆에 있어 주었는데 동생도 옆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당장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만날 일 없으니 계좌로 붙이라고 하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하면서 본인도 잘못했고 아들도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이혼할 것이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의지가 확고하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다. 장인에게 돈을 받아다가 자기 부모에게 준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더니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분할할 재산도 없었어요. 살고 있던 집에서 남편이 나가면 되고 제가 타던 차를 남편이 타고 있었던 것이라 차를 제가 돌려받기만 하면 끝이었죠. 이렇게 이혼을 하고 3달 정도 지났습니다. 20살 이후로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제 용돈 제가 벌었어요.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그것도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너는 부모님이 든든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듣고 얼른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 믿고 나태해지면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너무 불안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 집이 어렵다고 해도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넉넉하지 않은 외가에서 자라 의사가 된 분이시고 저희 아빠도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집안보다 인성이 먼저인데 딸이 어련히 잘 보고 데려온 것이라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표현은 안 하시지만 첫째 딸이 이렇게 이혼녀가 되었으니 저희 부모님이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억지로 밝은 모습 보여주시려 노력하시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네요. 회사 선배 중에 사석에서는 언니라 부르는 선배가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너 어디 가서 이혼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도 그냥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라고요. 그리고 네가 욱하는 마음에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 잘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남편이 회사는 제대로 다니겠냐고 하더군요. 곧 사업하겠다는 소리 나오고 처가 재산이 언젠가 우리 재산 될 것인데 미리 사업 좀 하면 어떻냐고 큰 소리 칠 날이 왔을 것이라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선배 언니는 부모님과 너희 가족 전부를 위해서 이혼 잘한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얼떨떨하고 그래요.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안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밝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저 힘내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연은 시댁에 가면 집안일을 해놓고 가라는 시어머니를 참교육해드렸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결혼 2년 차입니다. 시댁에 갔다가 설거지 문제로 문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가면 저희 남편 대접만 받고 옵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주는 밥 잘 먹고 와요. 친정에서 남편은 저희 아빠랑 대화 조금 하다가 제가 쓰던 방에 가서 자다가 합니다. 밥 먹을 시간 되면 저희 엄마가 사위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차려주신 밥 잘 먹고요. 그런데 며느리인 저는 시댁에 가면 왜 시댁 살림을 제가 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 직장은 서울이고요. 직장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경기도에 살아요.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집 해주셨고, 큰아빠가 차 한 대 선물로 주셔서 남편은 그 차 타고 다닙니다. 큰아빠가 자식이 없는데 제가 큰엄마랑 친해요. 그래서 큰아빠 집에 자주 찾아뵈서 그런지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남편은 결혼할 때 모아두었던 돈으로 집안 살림 채워 넣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신혼집으로 얻은 집이 시댁과 멀다고 불평을 하셨어요. 시댁은 멀고 친정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불평을 하셨던 것인데 시댁은 충청도입니다. 경기도와 붙어 있는 충청도이기는 해요. 저희 신혼집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경기도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시댁과 가까운 경기도와는 반대편 경기도에 저희가 사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 가까이 살면 좋겠다 하는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 집에서 아들 신혼집을 해주는데 시댁과 멀다고 불평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친정은 가깝고 시댁은 멀다고 해서 저희가 시댁보다 친정에 더 자주 가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바쁜 분들이세요. 저희 엄마가 집안 살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고요. 아빠가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엄마가 조력자 역할을 잘해서 아빠는 사업이 망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처럼 된 것이 다 엄마 덕분이라고 가끔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엄마이다 보니 지금도 저희 엄마는 지인들 만나고 하느라 바쁘세요.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시댁에 가면 집 정리도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시어머니는 바쁜 우리 엄마보다 집 정리를 더 안 하고 사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손님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좀 기분이 묘하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시댁에 가면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놓고 가기를 바라셨어요. 이웃집 며느리는 음식을 이것저것 한 보따리를 해놓고 가서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된다더라. 어느 집 며느리는 오기만 하면 대청소를 해놓고 가서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60대 초반이세요. 3주 전 주말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설날에 시댁에 못 가게 되어 미리 시댁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항상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모시고 나가서 시부모님 드시고 싶다는 음식 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날은 시국이 이러니 그냥 집에서 먹자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댁에 가기 전날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셔서 전화로 음식 재료 뭐 사갈까 하고 여쭤봤는데 그냥 오라 하셔서 점심 전에 출발해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어머니는 밥을 차리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어떤 것들 꺼내고 국을 데우라고 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시댁 가까이 사는 신우네가 왔어요. 신우는 주방에 있는 저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거실에 있더라고요. 좀 짜증이 났지만 오늘 하루만 참자 하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잡탕처럼 끓여놓은 국이 먹을만해서 저녁을 잘 먹었어요. 저희가 저녁 먹고 출발해야 하니 일찍 먹자고 해서 저녁을 5시쯤 일찍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니 아버님과 남편, 신우의 남편 이렇게 셋은 거실로 가시고 신우도 잠시 후에 거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 부엌일은 네가 해라 이러시면서 거실로 가셨습니다. 어이가 없는 와중에 그 짧은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해? 말어?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가서 남편에게 얼른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뭘 보고만 있냐고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얼른 가자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벌써 설거지가 끝났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설거지 안 했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설거지도 안 하고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길이 멀어서 그냥 간다고 했더니 형님은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이러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형님이 하면 되겠네요. 집도 가까워서 좀 이따 가셔도 되니까 형님이 설거지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감히 어디 시댁에서 큰 소리를 치냐고 소리를 지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만 받고 오듯이 나도 시댁에 손님으로 왔다 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부모님과 시매부까지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보다고 혀를 차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없는 집에서 자란 사위 따뜻하게 감싸주고 대접해주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리고 내가 여기서 받은 대우만큼만 사위에게 해주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 질렀어요. 일어나! 집에 안 갈 거야?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자기 소지품 챙기더군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당신은 우리 집에 잘 가지도 않지만 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 대접해 주냐고. 우리 집에 가면 대접만 받고 오지 않냐고. 근데 나는 왜 당신네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다 와야 하는 거냐고. 다시는 시댁 안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며느리 들어오면 시어머니들 다 편해지고 싶지 않냐? 너랑 친해지고 싶고 같이 부엌 일도 하고 싶어서 주방 일을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라면 더더욱이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 절대 시댁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내가 시부모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정말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극진히 모셨는데 화가 나서 이젠 그런 것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앞으로 시댁에 특별한 날 아니면 안 가겠다. 시부모님 우리 집에 오시면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드려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 가끔 드리던 안부 전화도 안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전화 온 적도 없고요. 시어머니 성격상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험담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해요. 몸도 건강하신 분이 왜 며느리가 오면 시댁 살림을 해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나이를 먹어도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힘들 때 외면하다가 잘 되니 친근하게 구는 시가에 매몰찬 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이에요. 때문에 시가에서 저희 결혼을 반대했었죠. 시가에서 반대하는 결혼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꼭 결혼할 것이라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시가에서 결혼 승낙을 받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가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희는 매달 70만 원씩 드렸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저희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장사를 하려고 돈을 여기저기 끌어 모았는데 돈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 얘기를 꺼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절을 하면서 남편에게 결혼 전에 결혼자금으로 빌려간 2,500을 안 갚았다고 하셨다네요. 남편이 사실 확인차 저에게 그 돈 어머님이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냐고 묻더군요. 저도 그 돈을 결혼자금으로 시댁에서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했더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난 듯 했습니다. 저희 결혼에 친정에서는 1억을 보태주셨어요.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이고 너희들이 갚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결혼해서 결혼 자금 보태줄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 돈 2,500은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시어머니. 이런 분에게 매달 70만 원씩 10년간 드린 것은 도대체 뭘 위해 한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저도 너무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했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결혼 전까지 매달 시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드렸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친정에 그때까지 선물이나 가끔 드리는 정도로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퇴직하시고 받는 연금으로 많이 넉넉하게 사시거든요. 남편은 우리 장사 잘해서 처가에 은혜 갚으며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10년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드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일 다 했는데, 그리고 시댁 가전들 교체 시기가 오면 저희가 다 사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시가에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냐는 식의 반응과, 반대한 결혼 억지로 해서 빌려준 결혼자금도 갚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결혼할 때 예단비 2천 보냈습니다. 한 번 결혼 실패한 딸 며느리로 받아준 것에 대해 친정에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따지게 되니 점점 화가 더 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지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에 시어머니 몸 안 좋으실 때 저희 형부와 동생이 대학병원 의사로 있어서 모시고 가서 병원 투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문병도 갔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당연히 누릴 권리를 누린다는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엄마도 기분 나쁘셨던 거 몇 년 뒤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장사에 부족한 금액은 다행히 저희 언니가 빌려줘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고생했더니 자리가 좀 잡혔어요. 그 전에 벌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사 자금으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얼른 갚으려고 하다 보니 생활비 외에는 쓸 돈이 없었죠. 남편은 그래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매달 돈 10만 원이라도 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하다고 빚 다 갚고 나면 더 많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 저희 업장에 신우가 왔던 적이 있는데 저희 업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우는 표정이 많이 안 좋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장사 잘 되나 보다고 했는데 저는 일만 바쁘고 돈은 안 된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신우에게 있는 대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곧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전부 갚게 될 것이고 몇 년만 더 있으면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그런 얘기는 왜 하나 했어요? 우리 장사가 잘 된다는 말에 더 시무룩해져 있다가 돌아간 신우가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바로 얘기했나 봐요. 저희가 돈 빌려달라고 한 이후로 거의 전화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요즘 돈 없어서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참 바쁜 시간이라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끊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얘기했더니 자기한테도 전화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가에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시가에 할 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돈 얘기 꺼냈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서운한 말씀이 생각나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에 시가에 갔습니다. 남편은 과일 한 상자 사들고 가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시가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저희를 무척이나 반겨주시더군요. 신우도 와 있었는데 시동생네는 바빠서 못 왔다고 합니다. 신우가 어느 정도 음식을 하고 배달 음식을 좀 시키고 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신우는 설거지는 언니가 하라고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오늘도 내가 바쁘게 일하고 와서 몸이 힘드니 아가씨가 하라고 했죠. 남편도 너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네가 해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너네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며 부모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도와주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지금 사업자금 빌린 것을 갚기도 어렵다고 했더니 그거 금세 갚는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이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글쎄 이러시면서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우리 빚 다 갚고 나면 처가에 신세 갚으며 살겠대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자금 보태주신 거며 사업자금 빌려주신 거며 갚아야 할 게 많아서 늘 감사했다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은 연금도 많이 받아 넉넉하신데 시가를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거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 2,500 주신 것도 빌려준 것이라고 말 바꾸셨는데 저희가 뭐라도 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땡땡 아빠가 돈 남으면 친정에 드리지 자기 집에 드리겠냐고 하는데요. 제가 말을 해도 안 되네요. 어머니도 땡땡 아빠 고집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그게 오빠 뜻이겠냐고 제 뜻이겠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남편이 본인 뜻 맞다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님 살피며 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결혼 전에 집에 돈 한 푼 안 보탰고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있으니 당연히 너희들이 잘 모셔야 한다고. 지금 처가에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해도 처가에서 받은 것을 다 못 갚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네요.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결혼할 때 빌려주셨다고 하신 돈은 곧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3년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드린 것으로 다 갚았다고 남편은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꼭 갚을 테니 그걸로 노후자금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가 신우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얘가 또 다 뜯어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뜯기는 것도 어머님 돈 어머님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뭐가 어떻냐고 했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 친근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바쁘다고 전화 끊었어요. 신우도 전화가 와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포함해서 시가 경조사에 어떻게 하자 하는 말을 하는데 신우와 시동생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말이죠. 재혼이라고 눈치 보고 은근히 비꼬는 말 듣고도 참고 넘기고 살았는데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벌어지니 이렇게 큰 소리도 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것이지만 남편이 처가에 잘하는 것도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신우 산후조리를 강요하던 시모가 시아버지로부터 신우 집으로 쫓겨나게 만들어서 신우의 산후조리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은 4년 차입니다. 신우는 셋째 임신 막달인데 저에게 산후조리를 부탁하더군요. 신우는 몇 달 전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하면서 출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네 첫째와 둘째는 엄청 버릇이 없어요. 한참 귀여울 나이인데 하는 짓을 보다 보면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저와 신랑은 걔네들을 피할 정도예요. 신우가 산후조리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했더니 신랑은 처음 듣는 얘기라 하더군요. 신랑은 산후조리를 무슨 올케에게 도와달라고 하냐면서 자기 시댁에 말을 하던지 자기 엄마에게 말을 하던지 알아서 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 말이 자기가 셋째를 낳으면 자기 시댁에서는 아이 둘을 봐주기로 했다면서 저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는 친정인데 가족끼리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말이 가족이지 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이러는지 참. 해준 거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저 군기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을 때 옆에서 시어머니 거둔 거. 쌍욕을 하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세상을 감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좋은 말로 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해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했더니 자기 남편은 그런 거 잘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시어머니께 얘기를 하라 했더니 자기 엄마는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저녁에만 가능하다고 낮에만 저에게 부탁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간호사거든요. 자기 산후조리를 해주는 기간에는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낮에 자기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저는 잠을 안 자고 살라는 얘기?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얘기? 과로로 쓰러지라는 얘기? 암튼 그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계속 부탁한다고 하길래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나보다 심해부가 더 나을 것이다. 일하느라 살림과 요리 같은 것도 남편과 다를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와서 해달라 하더군요. 그럼 나 수당 주냐고 물었더니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고 서로 도움 주고받는 거지 이러는데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내가 왜 잠 못 자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싫은 사람 수발을 들어야 하냐고 했죠. 신우는 동생 마누라라고 자기가 너무 잘해줬더니 이게 뭔 소리냐고 화를 내더군요. 형님은 시댁에서 본인이 먹은 밥그릇도 안 치우면서 며느리가 설거지도 안 한다고 신랑에게 내 흉을 보지 않았냐고, 그런 형님을 내가 그럼 좋아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남보다 못한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가족 타령이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그런 말하고 다닌 적 없다고 잡아떼더군요. 그럼 신랑이 거짓말을 해서 형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나 보다고 오늘 퇴근하면 신랑에게 단단히 따져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얼렁뚱땅 넘어가더니 다시 또 우린 가족이고 내가 자기의 친정이니 산후조리를 해달라는 말만 무한반복을 하길래 바쁘다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신우가 한 말이 안 맞는 게 저희 시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친구분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서너 시간 일 도와주고 용돈 조금 받는 정도입니다. 그럼 오전에 신우네 집에 가서 일 좀 해주고 오후에 또 가서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신우는 도대체 왜 저에게 산후조리를 부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신랑에게 얘기했더니 신랑도 흥분해서 매형에게 당장 전화해서 난리치겠다는 걸 늦은 시간에 그러지 말라고 말리느라 힘들었네요. 다음 날 신랑이 퇴근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신랑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면서 애들 둘 누나 시댁에서 맡아준다고 했으니 매형이랑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한테 부탁을 하냐고 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철없던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감동을 받았어요. 형님은 또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도 시댁 눈치가 보여서 이런다. 엄마는 바빠서 부탁하기 그렇다 하면서 저에게 또 산후조리 얘기를 하더군요. 말해봐야 또 무한반복일 것 같아서 일하는 중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군요. 언제가 쉬는 날이냐고 해서 목요일이라고 했더니 그날 신랑 퇴근하면 같이 시댁에 오라 하셨습니다. 뭔가 쎄한 게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랑과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신우 산후조리를 잠깐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묻더군요. 그럼 저는 형님 산후조리 해주고 잠도 못 자고 출근해서 일하라는 것이냐?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하는 형님은 워낙 모자란 사람이니 그렇다 치지만 어머니는 왜 또 묻는 것이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가족이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왜 이리 화를 내냐고 하더니 결국은 제가 어른에게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씀으로 넘어가서 훈계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형님과 어머님이 내 흉이나 보던 분들인데 내가 시간이 있다 해도 형님 산후조리를 하고 싶겠냐고 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 저에게 안부 전화 안 한다고 신경질 부리셨다가 신랑이 난리쳐서 그만두셨고 그때 형님은 어머님 편들면서 남편에게 뭐라 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눈치 없는 행동이나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시곤 하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는 분이시거든요. 시아버지 표정이 좀 굳어지길래 제가 모른 척 시어머니에게 또 말했어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저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돈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 거절했더니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정도 돈도 못 빌려주냐고 했는데 그런 형님을 내가 시간이 있다 해도 산후조리 해주고 싶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셨어요. 신랑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 빌리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른 척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었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무슨 사고 쳤었냐고 하면서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고는 무슨 이러시면서 저희에게 늦었으니 얼른 가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신랑이 퇴근하고 얘기해 주는데 좀 사이다였어요. 저희가 시댁에서 나오고 아버님이 어머님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할 짓이 없어서 갓 들어온 며느리한테 돈을 뜯으려고 했냐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더 있다가는 아버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신우네 집으로 갔다고 해요. 너무 사이다인데 남편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어서 웃음기 없는 표정 유지하느라 힘들었네요. 본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가족 어쩌고 하면서 저를 써먹으려는 시어머니와 형님은 인간 자체가 싫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날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거기 계시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형님 산후조리 기간까지 어머님이 거기 계시면 되겠다고 했더니 신우는 아무 말 없더라고요. 형님이 산후조리 도와줄 사람이 하도 없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형님네 집으로 보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제가 도움 준 것을 잊지 말라 말하고 바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라 못하실 거예요? 저에게 뭐라 하면 아버님 앞에서 할 말이 또 있거든요. 쉽게 터뜨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협박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처음에 작정하고 저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영 끊지 않고 살고 있는 건 아버님과 남편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저희 시아버지와 신랑은 이유 없이 제 편을 드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버님과 신랑은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분들이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죠. 잘하셨습니다. 시무와 신우의 정신세계에는 질서가 없는 것 같네요. 쓰니님이 가지고 계신 시어머니의 약점이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앞으로가 더 사이다일 것 같은 사연인데요.